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을 누렸던 그 순간, 그 시간, 그 행복에 대한 지불해야 할 대가가 바로 이별 후의 아픈 상처입니다. 사랑했었던 것만큼, 행복했었던 것만큼 그만큼 아픈 겁니다. 이게 꼭 비례하여야만이 여러분이 했던 사랑이 참되고 진실되며 가치 있는 사랑이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아파해보지 못한 그런 남녀는 진정한 어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그 고통을 견뎌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진정한 성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진심은 얄팍한 기교가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 속에 그 무게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인연은 전보다 100배, 1000배 더 단단해질 겁니다. 정말 그 사람과 다시 잘 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풀이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이 여러분 곁으로 한번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에 댓글창을 보다가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해서 망설였던 댓글이 있었습니다. 9년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그를 잊지 못해서 자신의 심장이 타들어갈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그 사랑을 잊는 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사실 9년이나 만났으면 배우자나 마찬가지겠지요. 그 마음을 알기는 저도 잘 알지요. 저도 한때는 미친놈처럼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해봤으니까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아파해보지 못한 그런 남녀는 진정한 어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그 고통을 견뎌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진정한 성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별이라는 거는 그거 참 잔인합니다. 사랑할 때는 온 세상이 전부 내 편인 것 같더니 등을 돌리고 나면 세상 천지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지독한 고독감.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사주명리를 공부하고 상담하고 또 가르치면서 제가 수많은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렸지만 이 이별 문제 또는 이혼의 눈물 이런 얘기만큼은 저도 매번 가슴이 저릿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사주를 상담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선배로 또는 친구로 그리고 마음 아픈 동생이자 형님으로 또는 오빠로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이 진심을 담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별의 통증은 제가 정의하기로 기쁨의 후불제이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 생사를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그 고통, 그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누군가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다는 아주 귀하고도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별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스스로가 온전히 온몸으로 기꺼이 받아내며 견뎌내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여러분이 더욱 성숙하고 또 성장해 가게 될 것이므로 지금은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꿋꿋이 버텨가야 합니다. 어차피 시간은 흐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말처럼 결국 사필규정이 될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니체의 명언처럼 더 강인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한다고 좋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주 공부, 명리학 공부에서도 화가 뜨겁게 타오르다가 꺼지면 그 자리에 재가 남고 그 열기가 한참을 가듯이 우리 감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을 누렸던 그 순간, 그 시간, 그 행복에 대한 지불해야 할 대가가 바로 이별 후의 아픈 상처입니다. 사랑했었던 것만큼, 행복했었던 것만큼 그만큼 아픈 겁니다. 이게 꼭 비례하여야만이 여러분이 했던 사랑이 참되고 진실되며 가치 있는 사랑이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이별을 하신 분들은 지난 인연에 대한 애도 기간을 가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애도는 슬플 애자에 슬퍼할 도자를 쓰는데
반드시 죽음 앞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개 죽음 앞에서 이 애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다했다, 우리의 인연이 끝났다는 것은 사랑하는 이와의 사랑이 죽었다고도 표현될 수 있으므로 애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만약 저도 사랑을 하다가 이별을 하게 되면 상대에 대한 예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스스로에 대한 나의 마음에게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애도의 기간 또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애도 기간이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면 왜 중요하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즉 미움, 질투, 불화, 갈등, 원망, 후회 등을 억지로 누른 상태로 빨리 잊어야지, 제발 사라져라 하면서 발버둥을 치게 되면 그거는 골마 터진 상처에다가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아픈 만큼 충분히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우면 실컷 그리워하고 미우면 실컷 미워하십시오. 죽이고 싶으면 실컷 죽여버리십시오. 마음속으로 말입니다. 감정의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 보아야만이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의 찌꺼기가 씻겨져 내려가고 내 영혼과 내 정신 상태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겁니다. 외로워서 또는 공허해서 그런 등의 이유로 그 마음을 또 다른 이성으로, 그 고통스러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를 찾는 행위는 요즘에 쓰는 말로 환승이지요. 그것은 지나간 사랑에 대한 배신 또는 배임이며 나의 그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에게 고춧가루를 섞은 연탄재를 뿌리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이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짓 중에 하나이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은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이고 아무도 모르겠지만 스스로만이 인지하고 있는 그 잡됨이라는 오명을 쓴 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 떳떳할 수가 없겠지요.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진실된 마음에게 말입니다.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한때 너무나도 사랑했었던 그런 대상과의 이별이라면 충분히 그 힘듦을 느끼면서 또 죽을 듯이 아파도 해보면서 또 괴로워도 해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의 시간을 거치면서 상대를 원망하든 자신을 자책하든 그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한때 내 사람에게 하는 마지막 예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제 블로그에서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좋은 내용인데 하지만 많은 분이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재회의 비책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과 헤어졌을 때 또는 헤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대부분은 당장 그냥 그 불을 끌려고만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고칠게 라며 병신처럼 매달리죠. 그런데 이거는 곰고 골마서 터진 상처에다가 데일밴드 하나 달랑 붙여놓고 이제 안 아플 거야 라면서 거짓말로 가스라이팅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상대가 여러분께 헤어지자고 합니까? 이별을 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알았다고 하세요. 가슴이 찢어져서 그 가슴이 걸레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고 돌아서십시오. 안 된다고 울고불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매달리면서 동정심에 호소하는 그런 짓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나 많이 뉘우쳤어. 이제 나는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 내가 아니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라는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짓, 그런 연락은 상대에게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요놈이랑 헤어지길 잘했어, 역시 저놈은 저렇게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지 라는 확신만 심어줄 뿐입니다. 일단은 냉정하고 쿨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 그동안 고마웠다, 잘 지내라, 행복해라 하고 돌아서는 당신의 그 뒷모습이 상대에게는 왜 이렇게 반응하지? 내가 너무 성급했나? 라는 망설임의 생각을 해보게끔 만들어줍니다. 재회의 열쇠는 거지 새끼 마냥 그렇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존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과 다시 잘 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최소한 한두 달 또는 수개월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자신도 그 시간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연락하는 거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본인 스스로를 완전하게 바꾸십시오. 하지만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절대 사람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개는 노력하는 동안은 잠시 변한 것처럼 연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람의 천성은 본질적으로 바뀌지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그와 또는 그녀와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도둑놈에게 왜 전과자라고 낙인을 찍습니까? 그런 범죄자에게 왜 전자발찌를 채우냔 말입니다. 이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어금니에 금이 갈 때까지 이빨 꽉 깨물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참아야 됩니다. 제가 수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바꾼 뒤에 찾아가라고 하면 여러분은 의아해하면서 제게 반문을 할 겁니다. 선생님, 그러다가 그 사람이 딴 사람을 만나면 저는 어떡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절반 이상은 그 수개월 사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선생님이 사랑을 지키게 해준다고 하시더니 지금에 와서 무슨 소리 합니까? 라고 물을 거지요. 예. 근데 제가 하는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수개월 동안 상대만 딴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설령 다른 사람을 안 만났다 하더라도 수개월간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시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스스로들이 자신도 모르게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막상 다시 상대에게 찾아가려고 해도 내가 왜 그렇게 죽고는 못 살았었지?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지? 하면서 열정이 식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수개월간 시달린 끝에 찾은 그 평온함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진짜 인연은 식어버린 평온함 속에서도 빛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내 마음이 안정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이 내 마음 한 구석에 사무치게 남아있다면 그거는 진짜 인연인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헤어지자마자 대롱대롱 매달려서 다시 만나자고 해봤자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끝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부분이 같은 이유로 또다시 이별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개월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나를 바꾸고 상대에 대한 환상이 아닌 진심만이 남았을 때 그때 상대를 찾아가면 이야기가 처음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때 가서 이제 이렇게 말하세요. 그동안 당신이 보고 싶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참았는지, 당신이 없었던 그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으며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런 본인의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말을 하라는 말입니다. 진심은 얄팍한 기교가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 속에 그 무게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인연은 전보다 100배, 1000배 더 단단해질 겁니다. 설령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후회가 덜한 깔끔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꼭 사랑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도 죽을 듯 말 듯한 그런 최선을 다하고서 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후회가 적지 않습니까? 후회가 없다기보다는 그만큼 체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할 도리가 없을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 마음에 내 진심에 최선의 도리를 다했으므로 이제는 깔끔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맺는 그런 인간관계, 연인관계 등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참 어렵습니다. 사주나 궁합 이런 거 백날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인연은 결국 본인의 자유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대개는 타고난 팔자대로 살지만 그 팔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팔자를 비키고자 하는 노력 뒤에는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팔자를 비키지 못하고 그렇게 생긴 대로 타고난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잊고 싶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도 한때 나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당신 덕분에 사랑이 뭔지 내가 잘 배웠다. 당신과 함께했던 이 시간들이
지금도 나에게는 너무도 소중하다. 내 눈에는 가장 멋있는 당신이라는 사람과 또는 내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사람과 이런 기억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라고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면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던 그 분노의 불길이 천천히 사그라들 겁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요. 진짜 질적으로 수준이 낮은 감정이 결여된 그런 바보들이 아닌 이상은 대개가 그럴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내가 선택한 그 배우자와 한평생을 해로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제 부모님을 포함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존경스러운 이유가 저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한 배우자와 해로를 한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많은 위기와 이별 또는 이혼의 문턱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그런 위기들을 넘어선 분들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희생과 상대를 위한 그 배려가 없이는 절대 해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움과 증오 또 분노로 남겨두면 그게 결국은 스스로의 몸을 해치는 종량의 불씨가 되어서 언젠가는 자신을 병들게 할 겁니다. 하지만 지난 사랑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그 대상이 행복하기를 잘 되기를 바라주며 아름답게 추억한다면 그 기억은 내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행복한 원동력이 될 겁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길에서 그 상대를 우연히 만나더라도 그때는 너무 고마웠어. 잘 지내니? 늘 건강히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래. 잘 가. 안녕. 하면서 대화를 건넬 수 있는 여유.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만 참 쉽지가 않지요. 사실 저는 소인배라서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노력은 하겠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이별로 잠 못 드시는 분들, 이번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십시오. 사주나 궁합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더 열중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어느새 그 상대는 당신의 인생에서 저 멀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시절의 멋진 풍경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이 지치거나 힘들 때 그 순간 그 상대를 떠올리게 되었을 때 입가에 잔잔히 미소를 머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 다시 내가 힘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존재로 내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그렇게 남겨두고 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시간이 결국은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지금은 이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어떠한 위로가 소용이 없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잊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얼마나 미친놈처럼 또는 미친년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그거를 기억을 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뜨거운 사랑을 자기 자신을 포함한 가장 우선순위에 쏟아부으십시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린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괜찮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도까지는 못 해드리고 그냥 상담을 통한 위로 또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을 통한 간접적인 위로 이런 거는 제가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말을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는데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제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들 행복하시면 좋겠고 오늘도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는 또 멋진 사주풀이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한다고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